3.1운동 106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진주시 칠암동 남강 야외무대 일대에선 3.1 정신을 되짚어보며 가족 이웃과 함께 성큼 다가온 봄 정취도 느껴보는 3.1운동 기념 서경방송 건강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함양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투입해 조성 중인 함양사계 포유 사업. 주민 반발 등 부침이 있었는데 결국 규모가 크게 축소될 예정입니다. 골프장 건립 취소에 이어 최근에는 지방 정원을 사업에서 분리시키기로 했습니다. 도시를 떠나 지역으로 자발적 귀농을 택하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귀농기촌인에게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한다거나 전입을 마쳤는데도 이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실상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올해보다 나은 환경에서 도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노동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학기를 맞는 지역대학들의 올해 목표와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 마지막 순서로 연암공과대학교 안승권 총장으로부터 대학의 주요 계획을 직접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올해는 3.1운동이 10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후손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헌신하셨던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진주시 칠암동 남강 야외무대 일대에서는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가족 이웃과 함께 성큼 다가온 봄 정취도 느껴보는 3.1운동 기념 서경방송 건강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를 들고 둘러앉은 사람들, 구호에 맞춰 있는 힘껏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서경방송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건강 걷기 대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진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온 진주고등학교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참석하는 분들이 순국 선열들의 뜻을 깊게 생각하고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과 또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또 많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의 시간을 넘어서 대회 전 공연을 감상하고 몸풀기 체조를 따라하며 예열을 마친 참가자들. 출발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칠암동 야외무대에서 하모의 숲까지 왕복 6km를 걸으며 그날의 함성을 가슴에 되새깁니다. 무대로 3.1절이 어떤 날인지 알려주시기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 전하고 싶어요. 페이스 페인팅부터 3.1운동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까지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부스도 흥겨움을 더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한 참가자들은 대회도 잊은 채 평소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꽃을 피워냅니다. 바디 페인팅도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네, 옷을 갈아입고 하면서 또 3.1절의 의상을 입어볼 수 있어서 기분이 좋거든요.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개최된 서경방송 건강걷기대회. 참가자들은 순국 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상쾌한 공기와 함께 건강을 증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함양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투입해 조성 중인 함양사계 포유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될 예정입니다. 골프장 건립 취소에 이어 최근에는 지방정원을 사업에서 분리시키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초기 계획보다 규모가 900억 원가량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곡면에 캠핑장과 주거시설 등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한 함양군. 함양사계 포유로 불리는 이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민간 투자 등 모두 1,100여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추진 초기 반발을 샀습니다. 주민들은 군 측이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고 공모 선정도 뒤늦게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으로 산림 훼손과 취소원 오염이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밤으로 큰 비가 내리면 잠을 못 자는 지역입니다. 개발을 해가지고 오염을 시킨다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갈등이 이어지자 군은 시설 중 골프장 건립을 취소하기로 했는데 최근 지방정원도 산림공원을 조성키로 하며 사업에서 분리되는 등 규모 축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연계 사업이었던 친환경 주거단지인 에코빌리지 건립 역시 이번엔 빠졌습니다. 오도이촌 렌탈하우스는 당초 50세대에서 24세대 정도로 줄 예정입니다. 캠핑장과 스마트팜만 변화 없이 추진되며 사업비는 초기 계획보다 900억 원 정도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방정원의 사업 대상지가 기존의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는 함양 상림공원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업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함양군은 올해까지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 일부 주민들은 환영하면서도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매년 수십억 적자를 내고 있는 대봉산 휴양밸리를 예로 들며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지하수라든지 대기 또 땅 이런 것들이 그 오염이 될 여지가 많아지잖아요. 돈역에 몇 푼씩 뭐 갖다 부어가지고서 이런저런 시설을 하는 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연 평균 500명씩 감소하는 인구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진행되는 함양 사계 포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실효성과 주민 공감대를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도시를 떠나 지역으로 자발적 귀농을 택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입주민에게 마을 발전 기금을 강요한다거나 전입을 마쳤는데도 이장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실상은 어떠한지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귀농 기촌인들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시책 강구에 나섰던 남해군.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공격적인 지원책들도 쏟아냈습니다. 유입 인구 증대로 지역 소멸에도 대응하겠다는 것. 하지만 외지에서 지역으로 전입하는 인구가 많아지며 현장에선 기존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지는 일들도 쉽게 목격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을 발전기금 납부 문제. 주민 전체 편익을 위한 시설 설치나 여러 수익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기금을 운용하는 건데 납부 여부를 놓고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제외시키거나 이장 선거권을 제약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장 선거만 하더라도 안 주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고 불쾌하다. 기금 규모의 적정성부터 용처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지다 보니 이를 향한 이주민의 시선이 고울 리 없습니다. 공동으로 조성하는 자발적 분담금의 성격을 갖지만 시각에 따라선 흔히 말하는 텃세로 비춰질 수 있는 것. 전부 발전기금을 한 300만 원씩 냈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마을 발전기금을 다 냈다 하는데 이것도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겠고. 기금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자율적인 마을 운영 방식의 일환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하기도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여전히 해법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남해를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한 과다한 요구 때문에 남해를 떠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을 발전 기금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농 기촌인들한테 이렇게 과다한 마을 발전 기금을 요구하거나 청구해서는 일각에선 마을 내 규범과 운영 방안이 담긴 마을 규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장 선거와 기금 납부, 사용에 대한 근거뿐 아니라 주민 자격에 대한 요건까지도 모두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 규약이 비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있는데 저희들이 보여드리지는 못하지. 텃세가 아니라 주민 공동번영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을 얻으려면 폐쇄적인 마을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원주민과 귀농 귀촌인들 간의 갈등, 이주민 지원에 대한 정책 장려와 마을 현장 배타적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절실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도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노동 복지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배달업과 택배업처럼 일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이동 노동자들. 업무 특성상 편히 쉴 수 있는 장소 또한 마땅치 않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에 쉼터가 조성됐지만 그 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남에선 이동 노동자 쉼터 9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서부 경남의 경우 2년 전 진주에 만들어진 간이 쉼터 한 곳뿐입니다. 지금도 덥거나 추울 때는 그냥 몸으로 그냥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3호종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평거동을 가게 되면 콜이 있는 데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노동과 생활이 조화로운 경남 실현을 목표로 지역 노동 복지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동자 쉼터를 확대합니다. 도내에 이동 노동자 쉼터 10개소를 추가하는 한편 생산과 돌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노동자, 간호사와 콜센터 직원 등 감정 노동자를 위한 시설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해 휴게시설 확충이나 관련 비품 구매를 지원하는 겁니다.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10개소,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40개소, 감정 노동자의 노동 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한 편의시설 5개소를. 이 밖에 지난해 사청과 산청이 선정된 바 있는 산당기업 통근버스 기숙사 임차 비용 지원과 5명으로 이뤄진 진주권 도민노무사 비정규직 노동권익 보호 활동도 계속됩니다. 특히 경남도는 식당 운영이 활발하지 않은 외곽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촌원의 아침 식사 배송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저희 서경방송에서는 지역 대학의 총장과 함께 각 대학의 주요 프로그램과 올해의 목표 등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연암공과대학교 안승권 총장 출연하셨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암공과대학교 12대 총장에 이어서 13대 총장으로 연임하셨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특히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저희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저희가 19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고 있고, 예. 또한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취업률이 80%대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취업의 질을 평가하는 유지 취업률 또 약 92%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쉬운 점은 작년에 글로컬 대학에 신청을 했는데 예비 지정까지는 통과했습니다만은 본심사에서 아쉽게 탈락해서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는 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암공대는 19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와 또 취업률 80% 이상, 그리고 대기업 취업률도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인상적인 수치인데요. 연암공대만의 비결이 따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학생들의 바른 인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 네. 예. 따라서 인성과 기술이 겸비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 체계를 잘 구축한 점이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인성과 AI 교육을 질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우주 항공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학생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협업, 팀워크 같은 철저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바른 인성 그리고 최고 기술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기반 교육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AI 활용 능력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강화 추진한 항목으로 전 학과에서 AI 관련 과목을 필수화했고, 특히 LG에 있는 AI 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역시 AI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인류에서 저희가 AI DX 센터, 소위 AI 및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센터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네, 작년에 울산과학대와 글로컬대학 사업에 네. 도전을 했으나 아까도 네. 말씀 주셨지만 아쉽게 최종 미지정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연암공대는 울산과학대와 AI 또 화학 분야 등 서로의 강점을 잘 살린 공동 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올해 어떻게 재도전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일까요? 이제 저희가 가진 강점인 AI 그리고 울산과학대가 갖고 있는 화학공학 등의 어떤 양 대학의 강점 분야를 서로 교차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LG가 가지고 있는 해외 공장에 역시 울산과학대와 공동으로 현장 실습 등을 나가는 공동 그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글로컬 대학 선정을 위해서 실제 실행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구체 계획서를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올해는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마무리로요. 지역과 또 지역민과의 상생과 관련해서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진주, 사천, 하동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강소기업을 저희 스스로 더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 지역과의 그 상생관계를 높여갈 것이고 또 하나 저희가 사회 활동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전 계층의 AI, 디지털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 지역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연암공과대학교 안승권 총장과 함께 2025년의 대학 계획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하동군이 3월 4일까지 청년 동아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하동군에서 활동하는 45세 이하의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가운데 자기 개발부터 문화예술, 봉사활동, 취업 창업 준비 등 활동 목적에 맞게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최대 10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동군이 2025년 낙동강 수계기금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동군은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수립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이 국회안을 통과해 직접 지원사업 8천여만 원 등 주민 일반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기금은 옥종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를 거쳐 결정된 대로 마을별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의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등입니다. 한편 이번 교육 수료자는 법정 의무교육 16시간 이수가 인정됩니다. 당신의 마음에 양식이 되는 독서. 우리 동네 책방에 담긴 정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추천 도서를 소개해주는 동네 책방입니다. 아직은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봄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무언가 계획한 것이 조금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같은가요? 아무와 무엇 사이에 가끔은 잠시 멈춰서 일상과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할 때 등장하는 아무씨와 무엇인가 괜찮아 보여 할 때 등장하는 무엇이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아무씨와 무엇인가 있어 보이는 무엇이의 입장이 바뀌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라는 생각을 내려놓았고 반면 아무씨는 자신이 조금 잘한 듯한 느낌을 받고 활짝 미소 짓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빠져있는 부유함과 가난함, 능력과 무능력, 성공과 실패, 비장애와 장애 등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와 러시아 거장 카즈미르 말레비치의 명화 29점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 책에서는 저 먼 행성에서 불시착한 푸른빛의 소녀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 묻습니다. 지구에서 좋은 게 뭐죠? 그럼 지구에서 슬픈 게 뭐죠? 그럼 당신의 기도는 뭐죠? 박노해 시인은 이런 말을 건네는데요. 우리 모두는 별에서 온 아이들. 내 안에는 별이 빛나고 있어. 박노해 시인의 말을 들으며 나만의 답을 해보는 여정을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이 더없이 좋고 그대로 흘려보내기 너무 아까워서 그 시간을 붙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 순간이 너무 싫거나 두렵거나 부끄러워서 여기서 잠깐 멈췄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외칠 때도 많죠.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멈추고 싶나요? 잠깐만 버튼의 아이처럼 그 순간을 멈추었을 때 일어날 즐겁고 행복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끝없이 상상할 용기, 두려워하던 무언가를 시도해볼 용기,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마음껏 좋아하고 싫어할 용기, 그래서 씩씩하게 세상으로 나가 관계 맺고 살아갈 용기를 조금이나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동네 책방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는 화요일까지 내린 뒤 구름 많은 하늘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크게 올라 한 주 내내 온화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사천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5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서울과 세종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11도, 부산 6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9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 소식 있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매우 강하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50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57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